참. 안녕하세요. 호잉구성학의 호잉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흐름, 이거를 구성학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세상이 참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무식하다 그러나 잘 모른다 그러나 알면서도 잘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시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제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유술 해자축은 어쨌든 어렵다. 실례로 들어서 신유술 해자축 연에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개념, 특히 해자축년에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전혀 안 된다, 값어치가 없다, 투자하지 마라, 이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이라는 어떤 개요 자체는 좀 따뜻해야 새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얼었다, 이게 해자축년 자체는. 그러니까 꽃을 못 피운다. 그래서 힘들다, 부동산이 폭망한다, 건설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고, 그런 거를 사례로 해서 제가 사주를 적용해서 해주다 보면, 통변을 해주다 보면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팔지 말라 해서 안 팔았는데, 또 팔아서 팔았는데 올랐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저한테 따져서 저도 이제 당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신유술 해자축, 이 연은, 특히 해자축년에는 세상이 좀 어두워진다, 힘들어진다, 망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자축 어둡다, 속된 말로 도둑만 들샌다, 사기꾼만 많구나,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어떤 패턴으로 보면.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는 개념은, 그런 시대가 오면 그렇게 망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넘어오면서 2017년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때가 신유술 해자축 2년을 거쳐가는 세월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결국에는 어렵게 풀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렵게 하기 위한 사람의 선택이 주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그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언제 탄핵되냐, 망할 수 있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는 어떤 흐름이 바꿔버리면 또 혼란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시대가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든 못난 역할을 하든 간에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거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망하게 했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독 뭐 문재인이라는 한 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라는 어떤 틀을 보면 망하기 위한 수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의 과도기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이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이익과 아니면 자신들만의 잔치를 위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뭐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세상의 흐름이 사주나 명리나 이런 거를 공부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사람을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신유술 해자축 올해가 자년이고 올해가 자년입니다. 그러면 피크입니다. 삼합지에 왕지에 왔으니까 최고로 극단의 선택의 세월을 왔고 축이라는 세월이 왔을 때는 마무리를 짓고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난 상태 속에서 인연이 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구성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2017년이 중궁의 1입니다. 2017년이 중궁의 1입니다. 1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물 문제, 아랫사람 문제, 물 문제, 아랫사람 문제, 그리고 어린이 문제, 그러니까 학생 문제, 그리고 어떤 비밀 문제, 숨기고 있는 상황, 그 세월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2017년 자체는 어찌 보면 물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해에 물로 인한 많은 사건이 생겼던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궁의 1이 들면 6이 안파를 맞습니다. 그러면 권력가,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폭군입니다. 폭동인, 폭군, 사기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7년 자체는 일로 인한 문제로 혼란이 많았었고 어려운 문제가 많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정치판이 개판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은 중궁의 9가 옵니다. 9가 왔다고 하는 건 뭐냐? 9가 뭐죠? 발현한답니다. 밝혀진다. 가만히 보면 그때 많은 사건들이 밝혀진다고. 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이런 문제가 발현되고 발생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무엇을 밝혀냈다. 검찰이 뭘 밝혀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18년은 무언가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은 중궁의 8이 옵니다. 중궁의 8이 오면 이거는 개혁입니다. 변화, 변동, 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동, 교체. 이 즈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8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이게 산이 뛴다, 건물이 뛴다, 건물이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부동산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세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꿔진다. 8이다.
감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18년 초부터 시중의 돈이 점점 더 어디로 가냐?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이 오면 지금의 2017년,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 주기를 보면 중궁의 1, 9, 8, 7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은 물 문제, 어린 사람 문제, 부하 문제. 9는 무언가 밝혀낸다고 군인이나 경찰이 문제를 제시할 때, 8은 변동, 교체, 변화 시기. 이때부터 부동산의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것 같고 이때부터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2020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데 2020년이 되면 중궁의 7이 옵니다. 이때는 무슨 문제냐? 지금 우리 직면하고 있는 상태죠. 돈이 없다가 되는 거죠.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의료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월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시대가 사람을 선출을 했고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거나 흥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은 시중에 돈이 없고 의학 문제 또는 여자 문제 또는 어떤 재판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게 필두되는 거였고 2021년이 6이 옵니다. 2021년이 6이 오면 이게 권력가인 중에서 최고인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6이지만 스님들도 포함합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2019년, 2020년, 2020년 6월 이후부터 2020년 6월 이후부터 종교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2021년이 6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를 뜻합니다. 원래는 스님을 뜻합니다. 스님. 지금의 저 종교적인 의미도 어찌 보면 이게 내년의 의미인데 이게 6월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예견됐던 겁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엄청 시끄러워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6이 오니까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치판이 시끄러워지는 거고 대통령은 고라픈 세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흘러가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6이나 5운에 혹은 우리가 전쟁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단 좀 혼란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중궁의 5가 오는 2021년, 22년 정도, 20년, 21년, 22년 정도가 되면 5가 오는데 이민년이 5가 오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약간 이제 말이 좀 엇박자가 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신유술 해자축은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잘한 놈이고 못한 놈이고 관계없이 어려운 세월로 갈 겁니다. 이게 단정 져놓고
구성학적으로는 거기부터 따져보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과정이 1, 9, 8, 7, 6, 5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구성 본수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1은 물 문제, 그 다음에 9는 밝히는 문제, 8은 변동, 변화, 부동산 문제, 7은 돈 문제, 6은 권력 문제, 종교 문제, 5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치판의 모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죠.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서 통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를 쓱 보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와서 정치판에서 정치판 그릇을 메꾸고 있는 것은 시대가 그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행운하죠. 원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어떤 길인데 시대를 잘 만나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시대를 망가뜨리든 흥하게 했던 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정치꾼들이 모이는 세월은 언제냐? 이민년이 됐을 때부터는 아마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아니면 국회에 임하는 사람들의 사주도 참 좋은 사주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시대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중간에 약간 좀 저도 그 연도가 헷갈려서 앞뒤가 조금 뒤틀린 데가 있는데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이 강의가 내일의 수업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 배운다고 하나 배웠다고 배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호인 구성학의 호인입니다. 감사합니다.